보겠습니다. 정석유제 8-7번 볼게요. 8-7번 A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고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8-7번 저걸 보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나요? 코시-슈바르츠죠. 코시-슈바르츠입니다. 루트 씌우고 곱한 게 여기 있고요. 루트 발로 차지 말고요. 루트 씌우고 곱한 게 여기 있죠. 이 구조잖아요. 그죠? 이거 코시-슈바르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숫자 대신 숫자로 바꿔서 1로 바꿔서 증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때문에 당연히 성립한다 알고 선생님이 코시-슈바르츠 증명 안 해드렸어요. 증명 안 해드렸거든요. 우리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증명 방법 뭐예요?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판단하는 겁니다. 혹은 양수가 명확하면 제곱하거나 나누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긴 하네요. 여기 뭐 다 양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전개해서 정리할 겁니다. 이 친구 전개하면요. a제곱 b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이고요. 크거나 같다고요. 이것도 전개하죠. ab 전체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1의 제곱이라 1이죠. 이 가운데가 뭐예요? 이 둘의 곱의 2배잖아요. 됐죠? 그러면 넘겨서 뺀다고 생각하면 AB 전체의 제곱은 사실 A제곱, B제곱하고 똑같으니까 이거 사라질 거고요. 1도 사라지겠네요. 그럼 넘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게 성립하는 거죠, 사실. 그럼 이건 뭐예요? A-B 전체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로 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적는 거예요. 증명을 할 때. A-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뭔 짓 한 거예요? 양변에 AB의 제곱 더하기 1을 한 거죠. 이 친구 넘기고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크거나 같다 2AB 만든 다음에 AB 전체 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 크거나 같다 AB 전체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1 이렇게 만들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A제곱 더하기 1 B제곱 더하기 1인 거고요. 크거나 같다 AB 더하기 1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뭔가 코시-슈바르츠는 사실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특별히 증명은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개덥네요. 아주 더워요. 왜 더운데 박수를 치고 있어요? 왜요? 왜요? 왜 죽을 거예요? 그래요. 남아서 11시 반까지 하면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숙제 다 해왔나요? 네. 청소가 안 했다며요. 거짓말하면 11시 반까지 남아서 하고 가야 돼요. 자, 8-10번입니다.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은 안 할 거고요. 8-10에 1번만 할 겁니다. 1번 보시면요. 다리 떨지 말라고 있고. 1번 보시면요. 여기 x가 0보다 크다라는 내용 있죠? x가 0보다 크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산술기하를 써야 될 겁니다. 근데 산술기하를 쓰려면 역수 형태를 띄워야지 곱했을 때 사라지는 구조고 물론 3개짜리 산술기하도 있는데 그거는 정규교육과정에는 없어요. 2개짜리로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요렇게 중에 하나를 해서 통분해서 정리를 해서 항 2개짜리로 만드는데 그 2개짜리가 어떤 형태를 띄워야 된다고요? 역수 형태를 띄게 만들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x분의 x제곱 더하기 1 생길 거고요. 통분해서 정리하면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분의 4x잖아요. 그럼 변수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역수 형태를 띄고 있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x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x제곱 더하기 1 양수고요. 양수분의 양수니까 무조건 양수잖아요. 그럼 역수 취해도 양수죠. 형태를 이렇게 변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산술기하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산술기하 코시-슈바르츠는 산술기하 코시-슈바르츠를 쓴다는 결론을 내놓고 형태를 맞춰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문제의 힌트가 사실상 없습니다. 많이 풀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하고 변수 2개의 곱이죠. 이 2개의 곱입니다. 그러면 x분의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4배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x니까 약분 이걸 노리고 역수 형태를 만든 겁니다.
됐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선생님 목소리를 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넌 왜 오늘 마스크 쓰고 왔어요? 왜 마스크 쓰고 왔어요? 여학생들은 화장을 안 하면 마스크를 쓰는군요. 네, 그래요. 그래서 크거나 같습니다. 너 오늘 화장하고 왔나요? 그래요. 선생님 보기에 화장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머리 안 감은 건 차이가 크더라고요. 근데 화장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4고요. 최소값이 나오려면 뭐 해야 됐죠? 변수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x분의 x제곱 더하기 1은 4배의 x분의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둘이 같으면 돼요. 둘이 같으면 돼서 이걸 잠시만 t라고 놓으면 이건 역수니까 t분의 1이죠. 왜 이러냐? t분의 1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4t제곱은 1이고 요거 넘기면 2t 전체 제곱 빼기 1이 0이면 되니까요. 합성공식 쓰면 되겠죠? 그럼 2t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t가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건 아니겠죠? 아까 t 양수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t가 2분의 1이면 이제 다시 x분의 이거 잘못 놨다. x제곱 플러스 1분의 x 이거죠. 미안합니다. x제곱 플러스 1분의 x가 2분의 1이니까요. 이렇게 곱하면 2x는 x제곱 플러스 1이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요 문제집에서는 잘 안 다루는데 요즘 문제에서는 되게 많이 다뤄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전체 최소값 4가 나온다. 이것까지 물어봅니다. 요즘 문제들은. 그러니까 꼭 요거까지 하셔야 돼요. 정석 문제들은 안 물어보는데 옛날 문제들이라 그런지 안 물어보는데 요즘 문제들은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언제 최소가 나오는지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소리예요? 우리 1일 테스트에 나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고요.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하나만 보죠. 누가 이렇게 하품을 입이 찢어져? 졸라 서운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제에 색칠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 없이 답만 이렇게 받아 적지 말고요. 양아치처럼. 문제도 안 보고 이렇게 빨리 지워야지. 문제도 안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자, 여기 연습 문제 8-15번입니다. 문제에서 이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길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를 x, 여기를 y로 놓고 이 위에 있는 삼각형하고 밑에 있는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기가 x면 보세요. 3대4니까 땡땡 대 x 해서 여기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x에 관련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풀 수가 없어요.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식을 만들 때 아까 전처럼 이게 3대4인 걸 이용해서 구할 건데 여기를 x로 놓으면 여기는 4분의 3x가 됩니다. 그럼 분수가 나오죠. 계산이 상대적으로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상태라면 x가 아니고 4x로 놓으면 좋겠죠. 4x로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히 얼마가 되니까요? 3x가 되니까요. 이런 생각까지 해주면 계산이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작위로,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길이 할까요? 여기 길이 합시다. 여기 길이는 3대4였으니까 여기는 3y로 놓을 겁니다. 그럼 여기는 4y가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 둘을 더한 3x 더하기 3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인 3이 될 거고요. 결국 똑같긴 해요. 4x랑 4y, 4x랑 4y를 더하면 4가 나옵니다. 이 두 친구 모두 x 더하기 y는 얼마? 1이라는 내용을 숨겨놓은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넓이는 4x, 3y, 12x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알고 있는 건 x 더하기 y인데 12xy의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죠? 대값 구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죠? 그럼 보세요. 덧셈 나왔는데 곱셈의 최대 최소 물어보고 있어요. 희명이는 오늘 늦게 온다고 어머님이 연락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왔습니다. 희명이 빼고 나머지 모두 왔습니다. 찍으세요. 빨리 찍고 오세요. 니는 일찍 와서 안... 채훈이 그래. 채훈이 안 왔네. 맞네. 채훈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덧셈 나왔는데 곱셈의 최대 최소에 물어보고 있고 최대 최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x랑 y는 길이에 관련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는 내용을 숨겨놨죠. 그럼 뭐예요? 산술기하 쓰는 겁니다. 덧셈하고 곱셈에 서로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산술기하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100%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산술기하 쓰려고 x 더하기 y 나왔으니까 저 친구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의 곱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라고요? 1이에요. 그럼 양변에 루트 xy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12xy니까 양변에 제곱을 때리겠습니다. 제곱 때리면 1 하고 4xy가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12xy잖아요. 뭔 짓을 하면 돼요? 3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하고 12xy니까 12xy의 가장 작은 값은, 가장 큰 값은 3이 됩니다. 그럼 3이 되는 건 등호가 성립했다고 등호가 성립하는 건 변수 두 개가 같을 때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x 더하기 y가 같으면 되는데 x 더하기 y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x가 얼마? 2분의 1, y가 얼마? 2분의 1이면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분의 3일 때 전체 최대 넓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교재 볼까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잠을 잡니까? 부교재 어렵지 않았나요? 이쪽 파트가 처음 하면 개 어렵습니다. 어디니? 204번부터 보죠. 자, 204번입니다. 혹시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늘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소관계의 기본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푼다고 했죠? 문제에서 부등호, 대소관계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접근은 뭡니까? 그래프 그려서 해석합니다. 그래프 그려서 해석해요. 그럼 사실 기억 같은 경우는 y는 1-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x에 a를 넣고 x에 b를 넣었을 때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습니까? y는 1-x분의 1 그래프. 이거 언제 배우냐면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질수록 앞 내용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해법이 조금 더 근본적이고 고정적인 일반적인 이야기로 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저걸 막 변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알겠냐고 이 자식들은.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요. 나중에 그릴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발로 차지 말라요. 여기 점근선 1 가지고요. 이렇게 생긴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얼마냐?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여기를 지나겠네요. 이렇게 생기겠네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이렇게 생긴 친구를 그리는 방법을 기말고사 끝나고 배울 겁니다. 그렇게 배우게 된다면 자, A랑 B가 모두 1보다 큰 수인데 1하고 A, B의 대소관계니까 여기 1 있죠? 여기 어딘가에 있고 여기 어딘가 B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이게 Y값이 뭐예요? 여기다 A 넣으면 1-A분의 1하고 B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여기죠? 1-B분의 1이에요. 둘 중에 누가 더 위에 있어요? 1-B분의 1이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왼쪽이 큰 게 맞는 겁니다. 나중 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중 되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프가 아니니까 식을 적절히 변형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적절히 변형할 거고요. 요거랑 요게 분모에 있어서 하기 어려운 거죠. 양변에 곱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부등식인데 곱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띄엄띄엄 자시는 미래씨 정신 차리시고요. 선생님 이러면 소리를 크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크게 하면 옆 강의실에서 들어옵니다. 민원 들어와요. 그래서 크게 안 하는 거예요. 좀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곱할 건데 부등호니까 곱하면 이 친구가 양인지 음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으로 1-a랑 1-b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알 수 없어요. 1-a랑 1-b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알 수 없어요. 둘 다 음수입니다. 요거 때문에요.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긴다고 생각하면 둘 다 음수죠. 그럼 양변에 1-a, 1-b를 동시에 곱한다고 생각하면 양수 곱한 거죠. 부등호의 방향 안 변합니다. 그럼 좌변은 뭐가 되냐면요. 1-a가 될 거고요. 이걸 곱하면 약분돼서 그 다음에 우변은 1-b가 되는데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은 빼죠, 서로 1 빼면 부등호 방향 안 변해요. 자, 그러면 -a랑 -b니까 양변에 음수배 할 거예요. 그럼 a랑 b가 되는데 음수배 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게 맞고 이게 맞다면 여기까지 맞게 되는 거예요. a랑 b의 대소관계 이거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겁니다. 됐습니까? 식 변형해서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주무시는 분들이 있군요. 어쩔 수 없군요. 아유, 목 아픈데?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너무 신나게 놀았더니 목이 살짝 갔어요. 자, 여기요. 여기 보세요. 1-b분의 b고요. 1-a분의 a입니다. 여기에서 1-b분의 b랑 1-a분의 a 똑같으니까 아까 전처럼 원래는 1-x분의 x는 y라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못 그리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전처럼 변형할 겁니다. 아까 전처럼 양변에 1-a, 1-b를 곱할 거예요. 그럼 식이 뭐가 되냐면 양수니까 그대로 갑니다. b하고 1-a, 그 다음에 a하고 1-b가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양변을 a, b로 나눌 겁니다. a, b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알 수 없어요. 양수입니다. 이래도 자는 친구가 있네요. 자, 그러면 a분의 1-a, b분의 1-b입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묶어서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a분의 1 빼기 1 하고요. b분의 1 빼기 1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없애도 되겠네요. 그럼 a분의 1하고 b분의 1이 이런 관계인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곱하기 a, b를 다시 해보죠. 양수니까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b하고 a가 되겠죠. b랑 a 중에 b가 큰가요? 맞네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식을 변형하셔야 되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역시 양변에 1-a, 1-b부터 곱하면 b, 1-b, 그 다음에 a, 1-a가 됩니다. 여기까지 봤었을 때 여러분이 뭔가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이건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y는 x1-x 그래프의 x자리에 b는 거, x자리에 a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 그래프는 그릴 수 있잖아요. 아래로 볼록인가요? 위로 볼록인가요? 맞아요. 위로 볼록이에요.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 2분의 1이네요. 0하고 1을 지나고 2분의 1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a랑 b는 뭐라고 그랬어요? 1보다 큰 두 수고 여기 a, 여기 b라고요. 그럼 a 집어넣고 b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에 대한 내용인데 a를 집어넣었을 때가 더 위에 있죠. b를 집어넣었을 때보다. 그럼 a를 집어넣은 이 친구가 더 커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식을 변형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뭘로 한다고요? 그래프 그려서. 발로 차지 말라고. 그래프 그려서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이과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 있나요? 이과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선생님이 말한 그래프 그려야 돼를 사실은 2학년 되기 전에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시면 가서 되게 많이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프 그리는 걸 많이 하세요. 밖에 뭐 있나요? 뭐 있어도 보지 마, 임마. 보지 마. 보지 마. 이거 봐. 발로 차지 말고. 그런 얼굴 하지 말라고. 개덥네요. 왜 이렇게 덥지? 자, 다음 206번입니다. 206번이에요. 보기에서 모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인데 다른 건 다 됐고요. 다른 건 됐고 미음 하려고 합니다. 미음만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 우리 공수 1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대한 내용인데 옆에 a, b, b, c, ca 있죠? 넘겨볼게요. 우측으로 넘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0보다 크거나 같냐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본 익숙한 형태 아닌가요? 학교 시험 볼 때 이거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혹시 기억나요? 어떤 인수분해였었는지? 그렇죠, 기억나죠?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빼기 3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하고 뒤에 붙었던 친구가 얘입니다. 얘예요.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이고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 변형되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2배하고 절반해서 정리하면요.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다음에 2배를 이 안에 집어넣을 건데 2배를 이렇게 a제곱 2개죠? a제곱 a제곱 이렇게 바꾸고요. b제곱 2개도 b제곱 b제곱 이렇게 바꾸고 c제곱 2개도 c제곱 c제곱 이렇게 바꾸고요. 마이너스 2ab 여기다 적고 마이너스 2bc 여기다 적고 마이너스 2ca 여기다 적으면 사실 이 친구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 3개가 됩니다. 그래서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결국 a-b의 제곱이고요. b-c의 제곱이고요. c-a의 제곱이고 그럼 실수 3개의 제곱의 합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죠? 이거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공수 1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음 212번입니다. 212번, 이거 재밌는 문제죠. 이런 것들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냥 보고 풀기 싫어서 대충 찍어 오시면 여긴 안 늡니다, 실력이. 그러니까 선생님 풀이해드리는 거 혹은 해설을 보시고 그렇구나 말고 꼭 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친구요. 이 친구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3b 제곱이에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절대부등식의 기본은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세아야! 산술기하도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했습니다. 그죠? a-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잘 정리해서 나온 게 산술기하였고요. 이거를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산술기하래.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b 있으면 b제곱이 더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럼 없던 b제곱을 여기서 뜯어온 거니까 뒤에는 2b제곱만 남습니다. 그럼 얘는 a-b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2b제곱이라서 실수 제곱 2개의 합이라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죠? 이거 보세요. 뭐 하고 싶나요? 뭐 하고 싶나요? 뭐 하고 싶냐고? 루트가 있네요. 뭐 하고 싶어요? 얘들아, 루트가 있어요. 뭐 하고 싶습니까? 가인씨, 루트가 있으면 뭐 하고 싶나요? 그러기 위한 방법이 뭔가요? 맞아요. 제곱할 거예요.
제곱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하나 있어야 됐습니다. 부등식에서 제곱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있네요. 뭐예요? 좌변, 우변이 모두 양수여야 됩니다. 세요! 양수여야 돼요. 양수여야 됩니다. 근데 이건 루트니까 양수가 명확해요. 그죠? 양수가 명확합니다. 안에가 음수가 되면 허수예요. 허수면 대소관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소관계는 실수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허수인가요? 허수래. 음수인가요? 양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음수인가요? 양수인가요? 알 수 없나요? A-B가. 알 수 없죠. 문제의 조건만으로 양인지 음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해보지 않아도 사실은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게 음수라면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린 늘 성립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요. 해설을 보시면 이거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하긴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양변을 제곱하는 행위는 좌변, 우변이 모두 뭐 해야 된다? 양수다를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문제를 푸실 땐 A-B가 양수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정상이고요. 그렇게 나와서 양변을 제곱해도 좌변이 큽니다. 해보시면. 알겠죠? 문제가 조금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양변을 제곱하는 행위는 모두 양수일 때만 한다라는 겁니다. 주무시는 분들 일어났어요. 똑바로 앉으시고요. 저기 구석에 앉은 세 분이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야려보지 말고요. 똑바로 앉으세요. 자매님들 정신 차리시고요. 자, 절대값 있어요. 절대값 있습니다. 물론 절대값 안에 절대값이 있지만 바깥에 절대값 있죠. 바깥에 절대값 있어요. 양변, 이거 양수 명확합니다. 양변의 제곱을 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A제곱의 절대값은 A제곱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A-B의 제곱은 그냥 A-B의 제곱과 같아집니다. 됐죠? 자, 그럼 좌변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됐고요. 지금 절대값 안에 뭐가 있냐면 땡땡땡과 땡땡땡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걸 라지 X, 이걸 잠시 라지 Y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절대값 안에 라지 X 빼기 라지 Y가 있는데 그걸 제곱할 거라고요. 그럼 이건 사실 라지 X 빼기 라지 Y의 제곱이 되면서 앞에 거의 제곱 빼기 2배의 2의 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입니다. 원래대로 돌리면요. 라지 X는 A의 절대값이었어요. 그거의 제곱 빼기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가 되고요.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인데 여기도 적어놨네요. 절대값의 제곱은 뭐랑 똑같다고요? 안에 있는 거 그냥 제곱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럼 절대값 B제곱은 사실 B제곱이고요. 절대값 A제곱은 사실 그냥 A제곱입니다. 그럼 이게 우변, 이게 좌변. 그럼 A제곱 사라지고요. B제곱도 사라지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마이너스 2AB 좌변, 마이너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이게 우변입니다. 근데 이게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 변하겠네요. 맞나요? 맞나요? A 곱하기 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보다 작거나 같다. 맞습니다. 이 친구들은 절대값의 곱이니까 무조건 양수 또는 0이 나오는 데에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변이 무조건 큽니다. 됐죠? 일어나! 자지 마! 215번입니다. 양의 실수 XY에 대해서. 자, 이 문제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양의 실수라고 나왔어요. 당연히 X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크다 써도 같은 말이죠. 양수가 나왔는데 최대 최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뭘 쓰는 게 기본적인 접근인가요? 여기 봐. 그만 자.
양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최대 최소 물어보고 있어요. 뭘 써야 됩니까? 산술기하. 기본 접근은 산술기하입니다. 그럼 산술기하 형태를 다시 한 번만 떠올려 볼게요. 산술기하 형태를 떠올려 본다면 산술기하는 A 더하기 B, 덧셈이 크거나 같다 루트 2배 루트 AB예요. 곱셈보다 A 0보다 크고 B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됐죠? 자, 그럼 보세요. 덧셈 부분의 최소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럼 A 자리에 X분의 1 놓고 B 자리에 Y분의 3을 넣어야지 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럼 우변의 곱셈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곱셈이 없어. 문제에 주어진 건 덧셈밖에 없잖아요. 덧셈 주어지고 덧셈의 최대 최소 물어보고 있으면 못 구합니다. 그럼 뭐예요? 사실은 식을 적절히 변형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적절히 변형이 개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덧셈이니까 산술기하를 쓰는 건 맞는데 때려박아서 못하고요. 이런 변형을 해줄 겁니다. 자매님, 어머님, 시스터, 세아야, 형제님, 옥수야씨, 그만 자. 자, 그래서 이거랑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곱할 겁니다. 보세요. 2x 더하기 y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입니다.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럼 이거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y분의 6x, 이렇게 곱하면 x분의 y, 이렇게 곱하면 3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5 더하기 y분의 6x 더하기 x분의 y예요. 됐죠? 자, 그럼 이 친구가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겠네요. 역수 형태니까요. 그럼 이 친구만 산술기하 쓰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하고 2를 곱합니다. 2 곱하면 얼마예요? 6이죠. 그럼 얘는 2루트 6보다 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 가지 더했어요? 5까지 더했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 친구는 크거나 같다고요. 5 더하기 2루트 6보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 얘만 원하고 있죠. 얘만. 그럼 얘는 얼마예요? 문제에서 1이 야! 1입니다. 야, 이씨. 다 부러지네. 1입니다. 그럼 결국 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은 크거나 같다 5 더하기 2루트 6이 됩니다. 곱한다고요? 학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변형 중에 하나입니다. 덧셈 나오면 그리고 분모에 이게 있기 때문에 곱해서 역수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찾습니다. 만약에 거듭제곱이 있었으면 사실은 코시-슈바르츠를 쓸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여긴 양수라는 내용하고 역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활용한 겁니다. 발로 차지 말라고. 자꾸 이러면 너도 차버릴 거야. 219번입니다. 양수라고 나왔어요.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역시 뭐예요? 산술기하. 산술기하 형태를 이야기하려면 역수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친구를 잘 정리해서 역수를 가지게 이야기를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C분의 2A, 그리고 C분의 2B, 그리고 A분의 2B, A분의 2B. 그 다음에 다음 친구는 A분의 2C인데 A분의 2C는 얘랑 연결이 되겠죠. A분의 2C, 역수 형태잖아요. 그 다음에 B분의 2C 여기 있네요. 2BC. 그 다음에 B분의 2A 여기 있네요. B분의 2A. 자, 그럼 문제에서 덧셈의 순서를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크거나 같죠? 2배 루트하고 2의 곱입니다. 2 곱하면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똑같은 구조라 2배 루트 4가 되고요. 2배 루트 4가 됩니다. 이거 형태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개수가 다르면 이야기 달라져요. 개수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순환하는 구조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4고요. 4고요. 4니까 3개의 합은 4의 합인 1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최소값은 12가 됩니다. 됐죠? 자, 다음 225번.
실수 XYZ에 대해서라고 땡땡땡땡땡땡 나왔는데 실수예요. 양수가 아니고 실수입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서운합니다. 그렇게 자지 말고 사탕이라도 먹으라 그러는데 사탕은 쉬는 시간에 처먹고 앉아있고 쉬는 시간에 먹지 말고 수업 시간에 드세요. 세아야 미래도 정신 차리시고 예서씨 정신 차리시고요. 선생님은 전생에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전생에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생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차피 죄 지어서 고통받는 거면 이번 생에 더 큰 죄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코시-슈바르츠입니다. XYZ에 대한 1차가 우변에 들어와야 돼요. X 더하기 루트 2Y 더하기 루트 3Z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깜짝아. 네네네. 저 끝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했냐면요. 루트 씌운 거의 곱이 여기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 루트 씌우면 X예요. 그럼 얘 루트 씌워서 곱했는데 X가 되려면 여기는 1의 제곱이 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루트 씌우고 여기 두 번째 친구의 루트 씌운 걸 곱해서 얘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루트 씌우면 Y, 루트 씌워서 곱했더니 루트 2Y가 됐어요. 그럼 여기 와야 되는 건 루트 2의 제곱이 와야겠죠. 됐죠? 그 다음에 루트 씌우고요. 루트 씌워서 곱했는데 얘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Z는 저것 때문에 온 거고 루트 씌웠는데 루트 3이 나오려면 여기 루트 3의 제곱이 와야겠죠. 그래야 이 친구 루트 씌우면 루트 3, Z 해서 루트 3Z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구조를 만족시키고요. 문제 이제 있는 구조로 가면요. 이거 얼마라고 나왔어요? 6이죠. 곱하기 요거 얼마라고 나오나요? 계산하면 6이네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하고 문제에서 이거의 최대 최소니까 이걸 K라고 놓으면 K 제곱이죠. K에 대한 몇 차?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이고요. 넘기면 K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 작거나 같다 0이니까요. 양수 음수죠? 사이값이네요. 얼마예요? K는 마이너스 6과 6의 사이입니다. 최대 최소 마륙 6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시-슈바르츠 이번 1일 테스트에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리마인드 보죠. 에이씨, 시간이 얼마 없어. 우리 교재 24일 차죠. 24일 차의 리마인드 보겠습니다. 분명히는 그 링으로 돼 있는 교재 있죠? 그거 넘기시다 보면 24일 차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을 겁니다. 제목이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피시면 되겠습니다. 24일 차 거 보죠. 가만히 두세요. 24일 차 거 문제 3개 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2개만 딱 풀어보고 끝내보죠. 12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부등식 같은 그만 자. 12번이고요. 부등식 파트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생들 많을 겁니다.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인데 얘랑 얘 겹치는 범위 찾아야 되죠. 이건 해결됩니다. 양수고 양수니까 양 끝값이고요. 이거 x 더하기 6하고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니까 마이너스 6과 2의 양 끝값이라 첫 번째 친구는 다이렉트로 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마이너스 6하고 2의 양 끝값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는 이거 절대값 있어요. 원래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 쪼개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 우리 그래프 그리기 시험 전에 했었던 거예요. x제곱에 대한 내용은 절대값 x제곱하고 x제곱은 같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죠? 그럼 저걸 fx를 잠시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고 놓는다면 주어진 식은 사실 f 절대값 x예요. 그럼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6 절대값 x 플러스 8이고 이게 이거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도 의미는 같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 못 그리면 이건 해석이 안 됩니다. 아니면 되게 오래 걸려요. 이 그래프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 그려보시면요. 어떻게 생겼어요? 인수분해 되죠? 2랑 4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입니다.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고요. 여기 8이고요. 여기는 3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8 더하기 8이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이걸 기억해야죠. 엑셀만 절대값이면 우리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실제 기억나요? 시험 전에 했잖아요. 직전에. 엑셀만 절대값 씌우면 Y축 오른쪽 부분을 살려서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럼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4인 거예요. 그럼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 그래프에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그래프에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점이 어디 있나 본다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럼 사실 이 부등식의 그는 x는 마4와 마2 사이 또는 x는 2와 4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등식의 근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랑 저 친구의 겹치는 범위 한 평면 안에 그려보죠. 2부터 4 이렇게 있어서 여기 4 색칠되죠. 이거랑 마이너스 4부터 여기 마이너스 여기 왜 말이 안 나오냐? 마이너스 4부터 2 이렇게죠. 그럼 두 친구가 겹치는데 여기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2는 첫 번째 친구는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고 4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2랑 4인 거예요. 그래프의 해석을 동반하셔야 됩니다. 저거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하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 되면 이게 고정돼 있고 이게 변해요. 그럼 그때부터 나눠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연습을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 자는 것보다 화장하는 게 낫다. 네, 잘했어요. 네, 알겠어요. 자, 21번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x에 대한 연립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7개였으면 좋겠다. 아까 절대값보다는 조금 쉽죠? 여기 보시면 이 친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수분해는 개인의 영역입니다. 선생님이 해드릴 수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2니까요. 양수니까 양끝값이죠? 그럼 첫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3, 2 있어서 이 친구에 색칠되어 있고요. 양 끝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x-4랑 x-2k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죠? 양수 음수니까 사이값이에요. 그러면 4와 2k의 사이값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요? 이건 2k가 크다는 가정하에, 즉 k가 2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k가 2보다 작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x는 4와 2k의 사이가 되고요. k가 정확히 2라면 요거에 해당하는 그는 x는 4밖에 없는 거죠. 됐죠? 그럼 이거 안 됩니다. 문제에서는 정수가 7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로 해볼까요? 4부터 시작해서요. 2가 여기 있네요. 4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몇 개? 7개의 점을 가진대요. 7개의 점을 가진다고 그랬으니까 4 들어오죠? 5, 6, 7, 8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5, 6, 7, 8, 9, 10. 10까지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죠? 누가요? 2K가요. 2K가 10을 넣어야 되니까 2K가 10이면 되죠. 그래서 K는 얼마? 5인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2보다 큰 거 맞죠? 이렇게 된다면요. 4보다 작거나 같아요.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4, 3, 2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마3 여기까지 4개, 마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들어와야겠네요. 마2 아니죠. 마4, 마5, 마6이면 되겠네요. 마6까지 들어오면 되죠. 그래서 마6까지 들어오는 게 2K니까 마6이 2K라서 K는 얼마? 마3이죠. 문제 2개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15이 되겠습니다.
됐죠? 사익값, 양끝값을 쓰긴 했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꼭 다른 이야기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선 정수 K라고 했는데 K의 범위를 찾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어디에 떨어져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10분 쉬었다가 맞아 봅시다. 필기하세요. 오늘 세 단원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산술기하는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산술기하 절대부등식 이야기는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닥에 밑지가 떨어져 있네요. 자, 오늘 내용은 함수입니다. 함수. 필기하세요. 25일차에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가 영어로 뭔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 영어 잘해요? 그러면 물어볼까요? 펑션의 수학에서의 의미 말고 일상에서의 의미는 뭐가 있나요? 어휴, 여기도 영어를 잘하네요. 다음부터 수학학원 오지 말고 영어학원 가요. 수학학원 오지 마요. 자, 그래서 기능이란 뜻이 있죠. 기능이란 뜻이 있고요. 이 기능의 의미를 가지는 이니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키보드 써본 적 있나요? 컴퓨터 써본 적 있죠? 키보드 보면 제일 왼쪽 위에 뭐 있나요? 키보드 이렇게 있죠? 그럼 제일 왼쪽 위에 이렇게 혼자 딱 있는 친구 있어요. 이게 뭐죠? 옥세아 씨? 가연이를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지 말고요. 그럼 뭐 보고 있었어요? 선생님도 안 보고. 서운합니다. 여기를 봐요. 여기를 봐요. 그 띠꺼운 얼굴 하지 말고요. 여기를 봐요. 여기에 있는 친구 뭔가요? ESC가 있습니다. ESC는 뭐의 약자인가요? 먹혀하지 말고요. 먹혀하지 말고요. escape의 약자죠. escape가 무슨 뜻인가요? 탈출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ESC 누르면 종료가 되거나 화면 밖으로 나가집니다. 그 다음에 옆에 내 친구가 쫘르륵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붙어 있는 게 세 묶음이 있죠. 여기에 적혀 있는 거 뭐라고 적혀 있나요? 빨리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F1 적혀 있죠. 옆에 F2, F3, F4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F가 펑션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F1 키를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눌러본 적 있나요?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F1을 누르면 도움말이 뜹니다. Alt 누르고 F4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안 해봤나요? 보통 종료가 되죠. F10 키는요? 메뉴가 호출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기능이라는 건 결국엔 어떤 역할을 한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함수도 사실 같은 영어잖아요. 어떤 것의 기능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럼 이걸 설명하기 위해 전제 조건이 몇 개 필요해요. 미리 설명해야 되는 거. 수학 용어 말고요. 의미로 들어오는 값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나오는 값 있어야 되고요. 둘 사이의 관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총 4개가 함수를 이루고 있는 요소입니다. 이따 옆에다가 그걸 용어로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수에서 이건 영어고요. 이 수는 숫자일 때 수고요. 한자예요. 이 함은 무슨 함일까요? 뭐를 의미하는 한자어일까요? 함. 우리 일상생활에서 씁니다. 학교 뒤에 이렇게 네모내서 문짝 여는 거 보고 뭐라고 불러요? 사물함이죠. 이렇게 보석이 들어있는 뚜껑 여는 거 보고 뭐라고 불러요? 예. 함은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상자수네요. 그죠? 우리
상자수를 초등학교 때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상자수란 표현은 안 쓰고 뭐 다르게 표현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 했죠. 이거 뭐예요? 상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나요?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예? 6 나오죠. 그럼 보세요. 들어오는 수, 나오는 수, 둘 사이의 관계. 뭐였어요? 들어오는 수의 3배를 해서 내보내세요. 이게 함수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함수라고 하긴 했는데 영어로는 기능이죠. 기능이란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럼 사실은 이 관계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수가 아니어도 돼요. 숫자가 아니어도 넓은 의미로 함수, 펑션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학교에 갈 때까지 하는 행위들 있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면 뭘 하고 몇 시에 일어나면 뭘 하고 뭐 한 다음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를 보고 결과를 내는 모든 행위를 사실은 함수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과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코딩 해본 적 있나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다 코딩 했다고 그러던데. 간단한 형태라도 코딩하죠. 코딩하면 특정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포문 같은 거 있죠. 들어오면 행위를 몇 번 반복한 다음에 내보내죠. 이 개념이에요. 어떤 값이 들어오면 그걸 관계를 적절히 활용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었죠. 몇 회는 반복해서 무조건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특정 값이 30보다 커지면 그 결과물을 내보낸다.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함수예요. 여러분이 배고파요. 왜 손을 듭니까? 춥다고요? 선생님 개더운데요? 먹지 말라고. 방금도 봐요.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입력을 했죠. 근데 먹었어요. 출력이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거예요. 틀리면 어떻게 해요? 압수할 겁니다. 압수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는 들어오는 것과 나오는 것과 관계만 만족시키면 그만 쳐먹으라. 관계만 만족시키면 모두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가 아니어도 되고요. 아까 이야기한 코딩에서 오히려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코딩을 하려면 이과적인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들어왔을 때 무엇이 나오고 그게 어떤 규칙성을 가지는지, 여기서 이 변수가 변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 명확한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많이 비유를 하는 게 이 친구입니다. 가연이 뭐 쳐놓는데요? 돼지니까 냅둬요. 가연이는 앞으로 선생님이 부르면 꾸이라고 대답하세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뭘까요? 가연이, 이거 뭐예요? 꾸이라고 대답 안 해도 돼요. 이거 뭐예요? 이거 자판기입니다. 자판기예요. 자판기가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많이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동전을 넣고 무언가를 선택해요. 여기까지가 들어오는 값입니다. 그럼 자판기에 있는 걸 눌렀을 때 실제 값이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나오는 값이에요. 그럼 자판기 내부에서 막 움직여가지고 음료가 뿅 하고 나오는 그 과정이 둘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 있고요. 여러분 소래눈 먹어봤나요? 소래눈 먹어봤어요? 네, 소래눈 먹으면 약간 그 휘발유 마시는 느낌 납니다. 휘발유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느낌이겠거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자와 먹어봤나요? 대자와 밀크티입니다. 홍차에 우유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뜻하게 먹는 게 일반적인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료 중에 하나예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따뜻한 우유는 토한 것 같은 맛이 납니다. 누군가가 토해낸 것 같은 맛이 나요. 정신 차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닥터페퍼 있습니다. 페퍼가 무슨 뜻이죠? 영어 잘하시는 두 분, 페퍼가 무슨 뜻이죠? 맞아요. 닥터페퍼에서는 탄산인데 후추 맛이 납니다. 외국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에는 이게 뭐야? 라는 느낌이 납니다. 네.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그 다음에 체리콕 있죠. 체리 맛이 나는 코카콜라입니다. 콜라죠. 개인적으로는 체리 향이 그렇게 좋다고 못 느껴가지고 이상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핫식스를 넣어놓을까요? 여러분 몬스터 많이 먹나요? 핫식스보다? 몬스터 좀 더 많이 먹죠? 이렇게 있습니다.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6개로 마지막 4번째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애들은 누군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죠. 나오기 위해 미리 대기하고 있는 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모두 500원이라고 할게요. 500원인데 선택해 라고 했는데 선생님 저는 제로 콜라가 먹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차피 못 뽑아 먹죠. 그죠? 여기 있는 것 중에서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오는 값도 필요하지만 나오기 위해 준비된 값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된 값들 중에서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값이 아닌 친구를 뽑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친구를 부르는 용어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명만 해볼까요? 몇 명만 해볼게요. 계속 가연이 불렀으니까 가연이도 한번 해보죠. 가연이 하고요, 세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계속 주무셨던 미래도 할 거고요, 예서도 할 겁니다. 이 네 분이 뭘 선택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우리 자판기의 특징은 딱 하나만 뽑을 수 있습니다. 2개 안 돼요. 안 뽑을래요? 안 먹을래요도 안 돼요. 여기 있지 않은 걸 선택할래요도 안 됩니다. 자, 가연이 뭐 먹을 거예요? 대자와요. 대자 먹어본 적 있습니까? 예, 맛 괜찮았나요? 그래요? 차가웠나요? 뜨거웠나요? 그래요. 뜨거운 거 한번 먹어보세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맛일 겁니다. 좋아하면 찾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가연이는 대자와 세아는 뭐 먹을 거예요? 체리콕이요. 먹어본 적 있나요? 미래는요? 물이요. 예서는요? 닥터페퍼요. 자, 그럼 선생님도 할게요. 선생님은 물 먹을게요. 이래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게 함수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애들 있죠? 그 다음에 실제 나온 애들 있죠? 그리고 들어오는 값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을 뽑았냐를 화살표로 표시했죠? 이 화살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응시켰다 할 때 그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나오는 값이, 들어온 값이죠? 들어온 값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나오는 값은 뭐라고 부르냐면 실제 나온 값이요. 여기서 실제 나온 값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얘랑 얘까지. 요만큼이요. 요 4개요. 요 4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관계를 좁은 의미의 함수나 또는 저게 식으로 돼 있다면 함수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기 위해 준비된 값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 6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이 뭐라고요? 이름이 정의역이에요. 여기서 정의는 그 정의입니다. 정의 내렸다. 지난 수업에서 했었던 정의 내린다, 약속한다, 그거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대응을 받아서 나온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치역은 공역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원소를 적는 구조,
이거 뭐예요? 맞아요. 집합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의역, 치역, 공역에 대한 내용은 형태를 집합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집합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집합은 집합 그 자체보다 다른 친구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지금 함수라는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 집합이란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함수를 표현하기 위해 명제라는 도구를 써도 되는 겁니다. 집합과 명제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형태만 다른 거라고 했으니까요. 이 화살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함수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4개 요소는 들어오는 값 정의역, 나오는 값 치역, 나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공역, 이렇게 해서 실제 이 모양 하나를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결과물들 하나하나를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공역이 아닌 애들을 뽑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요게 기본적인 함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건 지울게요. 우리 말로 한번 써볼게요. 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의역이 x이고 공역이 y인 함수라고 쓸 거고요. 함수가 영어로 뭐라고요? 펑션이죠. 이니셜 뭡니까? f죠. 그래서 f에 대하여 풀었으면 이 말이에요. 정의역이 x이고 공역이 y인 함수 f에 대하여. 그럼 이걸 말이 길죠? 줄여서 쓸 겁니다. 약속이 돼 있어서요. x에서 y로의 함수 f에 대하여. 이렇게 적으셔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x, y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오는 게 정의역입니다. 뒤에 오는 게 공역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건 함수의 이름입니다. 함수의 이름이에요. 그럼 이것도 우리 말이죠. 수학의 기호로 표현하기에는 외국인들이 보기 어렵죠. 그럼 완벽하게 기호로 표현한다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함수의 이름을 제일 앞에 적습니다. 그리고 땡땡 한 다음에 x에서 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제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함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정의역이에요. x여야 정의역인 거 아닙니다. 앞에 오는 게 그냥 정의역이에요. 뒤에 오는 이 친구가 공역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g 땡땡 x x.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함수의 이름은 g고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고요. 정의역이 1, 2, 3이었으면 공역도 1, 2, 3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꼭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일 필요 없습니다. 앞에 오는 게 정의역, 뒤에 오는 게 공역입니다. 알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저렇게 쓰는 것 뿐이에요. x, y가 정의역과 공역을 대표하는 형태인 것 뿐입니다. 알겠죠? 함수 이름이고요. f 다음 이니셜이 g라서 보통 f, g, h 이런 순서로 많이 씁니다. 정의역, 공역인 겁니다. 정의역하고 공역이 같고요. 당연히 a, a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친구를 정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자판기 그렸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판기 그리면서 선생님이 전제 조건 뭐라고 그랬냐면 딱 하나만 누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졸음이 앞으로 왔네요. 그렇죠.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결국 뭐냐면 함수의 존재 조건입니다. 이 친구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조건인데 정의역의 원소가 집합이니까 원소란 개념을 쓰겠습니다. 정의역의 원소가 중요해요. 단 하나의 대응을 가진답니다. 대응 뭐라고 그랬어요?
화살표라고 그랬죠. 화살표가 딱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화살표가 없거나 여러 개라면 안 된다는 거죠. 화살표가 여러 개거나 없으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그렸는데 원소 하나가 두 개를 쏜다든지 혹은 얘가 원소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요. 혹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깥에 있는 걸 쏜다라는 개념도 없겠죠. 됐습니까? 이게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고요. 반대로 저 조건만 만족시키면 모두 함수라고 합니다. 모두 함수라고 해요. 그럼 우리 함수라는 개념을 처음 배웠지만 지금까지 계속 썼어요. 2차 함수, 1차 함수 막 이런 함수들을 썼죠.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리지 말고.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예요. 특별히 정의역이나 공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야기 안 했냐면 특별히 멘트가 없으면 정의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값이 1, 2, 3, 4도 들어오지만 2분의 1도 들어오고 루트 3도 들어오고 루트 5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하는 점이 너무 많아서 점들이 연결돼서 선처럼 보였던 거죠. 그럼 x값, 들어오는 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구조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2차도 생각해 볼게요. 2차 그래프도 특정 값, 3이 들어오면 얼마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가지는 거죠. 그래서 2차도 함수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그리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원 있습니다. 원은 어떤 x값 하나의 y값이 이 친구도 나오는데 이 친구도 나오죠.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그럼 x값 하나가 가리키는 값이 2개 있는 거예요.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을 배울 때 원의 함수라고 배웠나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나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죠. 그럼 비슷한 이야기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1차 함수가 99%고 선생님이 두 친구를 추가했다고 그랬어요. 한 친구가 이거였고요. 한 친구가 이거였습니다. 이건 1차가 아니었어요. x에 대해서 x의 계수가 0이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 말할 수 없는데 직선이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렀고요. 이것도 함수가 아닙니다. 왜요? x값 하나에 무수히 많은 y값이 대응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이건 x값 하나가 되게 많은 화살표, 대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시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직선으로 생겨서 합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이 얘기로 알 수 있는 거 있죠. 저 이야기인데 정의역의 원소가 단 하나의 대응을 가진다를 이걸 똑같은 이야기를 그래프 버전으로 바꾼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X축의 수직인 선. X축의 수직인 선 다시 말하면 똑같은 의미로 Y축 평행 인 선을 그었을 때 단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만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원 같은 경우 보세요. X축의 수직인 선 그었는데 두 개에서 만나잖아요. 함수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그리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 둘, 세 개나 만나죠? 함수가 아닙니다. 이런 거. 알겠죠? 근데 나중에 이런 개념을 이과생들은 배울 겁니다. 재밌죠? 이과에 막 가고 싶죠? 이과에 가면 세상이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 이렇게 가루가 많냐, 씨. 됐죠? 자, 그래서 함수는 어떤 친구가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정의역의 원소가 단 하나에 대응, 화살표를 딱 하나만 가지는 거고요. 안 가져도 안 되고요. 두 개를 가져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그래프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X축의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 남았습니다. 자, 정신 차리세요. 서로 같은 함수예요. 직관적인 이야기랑 직관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할게요.
함수는 결국 뭐라 그랬어요? 들어오는 값을 LLL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럼 LLL 하는 함수가 똑같으면, 함수식이 똑같으면 당연히 들어온 값에 대해 같은 결과물을 내보낼 겁니다. 예를 들어 f라는 함수가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g라는 함수도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정의역이 모든 실수고요. 공역은 공역은 늘 똑같이 할게요. 공역도 모든 실수입니다. 공역 모든 실수면 여기에 모든 실수를 넣었을 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은 값을 가지나요?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2분의 1 넣었을 때, 루트 3 넣었을 때 모두 같은 값을 지니나요? 여기다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하고 여기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나요? 같죠? 여기 5 넣었을 때랑 여기 5 넣었을 때 같고요. 여기 100 넣었을 때, 100 넣었을 때, 루트 2 넣었을 때, 루트 2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럼 이 친구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x제곱이에요. 들어온 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곱하라고요. g는요, x예요. 아니, 플러스 1로 할까요? 들어오는 수에 제곱하고 1을 더해서 내보내고요. 이 친구는 들어오는 수에 1을 더해서 내보내래요. 자,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랑 얘가 같은 결과를 띠나요? 여기 5 집어넣고 5 집어넣으면 같은 결과 나오나요? 아니죠. 그죠?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정의역이 이번 친구는 0하고 1만이에요. 꼭 모든 실수가 정의역일 필요 없잖아요. 0하고 1이 정의역이에요. 그럼 들어오는 값이 뭐랑 뭐밖에 없다고요? 0하고 1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0 넣으면 얼마예요? 여기 0 넣으면 얼마예요? 마3. 여기 0 넣으면 얼마예요? 마3. 1 넣으면 얼마예요? 마4. 1 넣으면 얼마예요? 마4. 그럼 0 넣었을 때랑 1 넣었을 때 같은 결과죠? 같은 함수예요. 여기 0 넣으면 얼마예요? 여기 봐. 여기 0 넣으면 얼마예요? 여기 0 넣으면 얼마예요? 여기 1 넣으면 얼마예요? 선생님이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기 1 넣으면 얼마예요? 0 넣었을 때랑 1 넣었을 때 결과물이 같네요. 그럼 식은 다르지만 들어온 값에 대해 같은 결과를 내보내잖아요. 같은 함수로 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함수예요. 아까 뒤에 친구들이 자더니 이제 앞에 친구들이 자고 있어. 정신 차려. 개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정의역에 따라 생김새가 다른 함수도 같은 함수 취급이 될 수 있다고요. 왜요? 식이 같냐 다르냐는 안 중요합니다. 그 친구들이 특정 값을 받아서 하는 역할이 똑같으면 같은 함수로 친다는 겁니다. 당연히 구조가 똑같으면 똑같은 함수죠. 근데 구조가 다르지만 같은 역할을, 이 한정된 순간에 같은 역할을 한다면 같은 함수로 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코딩 이야기했죠? 코딩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코딩을 하다 보면 엔진을 갖다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내가 프로그래밍 한 게 아니고 남이 미리 프로그래밍 해놓은 것들을 갖다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써야 되는 거, 구현하고 싶은 건 3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건 개 비싸. 이건 많이 싸. 근데 이 3개만큼은 이렇게 넣어서 나오는 값이나 이렇게 넣어서 나오는 값이나 같은 결과물을 가져. 그럼 니네 개 비싼 거 쓰겠어요? 싼 거 쓰겠어요? 당연히 싼 거 쓰는 거죠. 근데 내가 구현해야 될 게 10개라서 여기에 넣었을 때랑 여기에 넣었을 때 달라.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함수라는 개념 뭐라고요? 들어오는 거 나오는 거 둘 사이 관계.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에 대해서 같은 결과를 내보낸다면 이 정의역으로 한정지었을 땐 같은 함수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 쉽죠? 함수를 알려주고 정의역을 알려줬을 때 같냐 다르냐 알아보는 건 쉽습니다. 그죠? 대입해서 확인해 보면 되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문제를 어렵게 바꾸는 방법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해서 x값 구하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하고 이거의 근이 얼마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문제 어렵게 만드는 방법도 똑같아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면 이번엔 실제 문제를 나올 땐 f라는 함수는 x제곱이고 g라는 함수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2x 플러스 3으로 합시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같은 함수였으면 좋겠는 정의역은 무엇이냐? 같은 함수로 만들 수 있는 정의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의역을 알려주고 같은 함수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같은 함수라는 결론을 내주고 그걸 만들어주는 정의역은 뭐야? 또는 그 정의역을 x라고 놨을 때 진짜로 많이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x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집합이라고 그랬죠? 단 x는 공집합은 아니다 라는 내용을 넣어서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 같은 함수라는 건 들어온 값에 대해 같은 결과를 내보내야 돼요. a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식에 굳이 a를 넣지 말고요. 그냥 x로 해도 되잖아요. 똑같은 x니까. 그럼 이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x제곱하고 2x 플러스 3이 같게 해주는 친구를 찾아보죠. 그럼 넘겨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 되게 해주는 친구를 찾아보자고요. 그럼 이거 x 얼마랑 얼마 나오냐면 3하고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자, 여기 중요해요. 문제에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나요? 정의역의 개수를 물어봤나요?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역의 개수를 물어봤나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나요? 정의역의 개수입니다. 이건 정의역 안에 들어가도 되는 애들이에요. 즉, 저 x는 3하고 마이너스 1 중에 3을 가져도 되고 마이너스 1은 안 가져도 돼요. 3만 정의역으로 있어도 이거 3 넣었을 때 같은 값이라고. 3만 정의역으로 있어도 돼요. 3은 없고 마이너스 1만 있어도 됩니다. 3 있고 마이너스 1 있어도 돼요. 그리고 틀렸지만 없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이 4개 보시고 뭔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x는 3하고 마이너스 1을 가진 친구의 부분집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의 개수로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이건 안 되죠. 원소가 없는 거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한 데 쓰이는 것 뿐입니다. 가인씨 일어나요. 지금 개 중요한 거 하는데. 그래서 같은 함수를 만들어주는 건 정의역의 개수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건 정의역의 개수가 아니고 정의역의 최대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최대 원소의 개수. 왜 최대란 표현을 썼냐면 원소가 하나여도 됩니다. 지금 이야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오답이 2개. 2개 아닙니다. 2개는 최대 원소 개수예요. 부분집합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아이고. 주말에 선생님 한 달 전쯤에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그 가구 조립하느라 온몸이 아프네요. 침대 조립하는데 개 무겁더라.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정신 차려요. 이거 부분집합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얘들아, 대답 좀 해줘. 어떻게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대답을 안 합니까? 네? 이러다 이대로 고등부 갈 것 같아요. 근데 고등부 선생님들 중에 대답 안 하는 거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있긴 있다. 어쨌든 대답을 하세요. 가인씨? 꼬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돼지 같네요. 자, 뭐냐면요. 함수 방정식입니다. 함수 방정식이고요. 함수 방정식은 괄호 안에 사칙연산이 들어있습니다.
뭐 꼭 이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데 이게 기본적인 접근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 안에 사칙연산이 있고요. 이거 이야기는 나중에 미적분원에서 아주 어려운 내용으로 변경돼서 다뤄질 겁니다. 네. 혹은 수리논술까지 가면 개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요. 개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거 말고요. 그건 너무 어려워서 안 되고요. 해법, 문제 풀이 방법이 뭐냐면 적절한 수를 대입합니다. 일단 문제 보시면 알아요. 적절한 수를 대입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워지는 내용이 있는데 적절한 수는 -1, 0, 1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나가면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일부 목동권 고등학교에서는 나와요. 그래서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적절한 수를 대입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무엇을 대입하냐면 미지수를 대입합니다. 이게 훨씬 어려운 버전이에요. 거의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본인이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거죠. 뺑뺑이. 뺑뺑이니까 본인이 지원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떨어지면 뺑뺑이로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 갔는데 그 고등학교가 개어려운 고등학교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만 놓으세요. 들어만 놓으세요. 자, 이게 함수방정식의 기본적인 해법이고요. 나중에 미적분원이나 대수 같은 거 가면 최종적으로 뭐까지 그냥 저것만 놓으세요. 최종적으로 뭐까지 이야기 나오냐면 도함수의 정의까지 이용하셔야 됩니다. 즉 미분이나 혹은 적분에 관련된 내용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이 내용은. 자, 정석에 있는 내용이긴 하고요. 요거 하고 풀이하고 오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아! 정신 차려. 개 중요해요. 이거 못 보면 못 풀어요. 자, 정석에 있는 내용이고요. 168페이지에 기본 문제 9-2입니다. 이거 풀이 꼭 적어주세요. fx-y는 y 더하기 fx라고 나왔고요. f1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괄호 안에 사칙연산이 들어갔죠. 이런 형태를 가지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함수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함수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적절한 값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 적절한 값이 대부분 마일이나 0, 1이고요. 문제에 요구하고 있는 형태를 가야 돼요. 문제에서는 3개를 구하라고 했어요. F0, F-1, 그 다음에 F2 요 3개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하고 0하고 1은 사실 무턱대고 넣는 거에 가깝고요. 이제부터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풀면 주어진 거 있죠? 그리고 이거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x 빼기 y랑 y 빼기 x가 다릅니다. 앞에 넣은 값이 여기 앞에 오는 거고요. 뒤에 넣은 값이 여기 뒤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즉, 교환 법칙을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1 빼기 2랑 2 빼기 1이 다른 것처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변수 그대로 앞으로, 뒤에 있는 변수 그대로 뒤로 쓰셔야 돼요. 자, F0을 구하는데 알고 있는 건 F1이죠. 그럼 기본적인 접근은 이거예요. 이걸 0으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이걸 0으로 만드는 애를 쓸 겁니다. 그러면서 얘를 활용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걸 0으로 만들면 뭐랑 뭐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x랑 y가 같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 얘를 쓸 수 있는 건 1밖에 없죠, 현재. 그럼 그런 생각을 했을 때 x, y에 뭐를 넣으면 좋겠어요? 1 넣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x에 1, y에 1을 넣어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F0은 이걸 원한 거죠. F0은 y에 1 넣었어요. y에 똑같이 1 넣습니다. x에 1 넣은 거고요. F1 얼마인지 아니까 0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F0이 0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걸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다. 그럼 x에 0 고정됐죠?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거 뭐예요? F1을 알고 있죠. 그럼 여기에 0을 넣었는데 이만큼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여기가 1이 되려면 y에 얼마를 넣어야 돼요? -1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x에 0 넣고 y에 -1을 넣는 행위도 해보는 겁니다. 그럼 0, -1 넣어서 F1을 억지로 만든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y에 -1 넣고요. 더하기 x에 0 넣어서 F0이죠. 그럼 F0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이거 넘기면 똑같은 식이 되죠.
뭘 선택할지는 문제에 따라 다르고요. 이 문제는 둘 다 되는데 둘 중에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다른 친구들은 몇 단계를 거쳐야지만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걸 그냥 때려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꼭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0이 되게 혹은 마이너스 1이 되게 1이 되게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암산이 필요해요. 그럼 이번에 F-1이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만 할까요? F-1이면 지금 이거랑 이걸 알고 있어요. F1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네요. 맞나요? 아닌가? 아, 0이네요. 0이네요. F0은 0이네요. 그럼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이용해서 이걸 구할 겁니다. 똑같이 이걸 구할 거고요. 이건 좀 다이렉트로 가볼게요. x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F-1을 구하는 거고 요거 마이너스 1인데 요걸 되게 하려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요. x에 얼마? 마이너스 1 넣고 y에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그러면 F0이 됩니다. 좌변. 0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y에 마이너스 1 더하기 F-1이니까 F-1은 이거 0이었죠? 0이었으니까 넘기면 F-1은 1이 됩니다. 구할 수 있고요. 그럼 F2도 구할 수 있어요. F2는 x에 1, y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구조로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좌변이 F2가 되죠? F2는 y에 마이너스 1 넣고요. 더하기 x에는 1 넣어서 F1이에요. F1 아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그게 여기까지 이야기예요. 적절한 수를 대입해서 푼다. 문제의 구조에 맞춰서 대입한 거고요. 여기까지 가면 어렵다고 그랬죠. 요즘 거의 안 나오긴 해요. 적절한 미지수를 대입하는데 이 내용에서 출발을 해볼게요. 이 내용. F0은 0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거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보세요. 이건 몰라도 되는 영역이에요.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x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x 그대로 넣을 거고요. y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x를 집어넣을 겁니다. 문제에 서로 다른 x, y란 표현이 없기 때문에 같은 걸 집어넣어도 돼요. 미지수 넣었죠? 자, 그럼 이걸 하면 f0은 x 더하기 fx가 돼요. 그죠? 근데 f0이 얼마였어요? 0이었죠. 넘깁니다. 그럼 fx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죠. 들어온 친구의 음수배로 내보내는 거예요. 보시면 들어온 친구 0 들어왔더니 0 음수배에서 1 들어왔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들어왔더니 1, 2 들어왔더니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죠.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시면 지금 문제는 좀 쉬운데 나중에는 이게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것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재밌죠? 10분 쉬었다가 투데이 문제 풀겠습니다. 이것들이 돌아가면서